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메르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립전쟁기념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제 할아버지 무스타파는 올해 96세입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저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용사예요. 할아버지 방에는 항상 3가지 물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훈장, 그리고 한국어가 군데군데 섞여 적힌 일기장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똑바로 선 어깨, 의지가 넘치는 눈빛,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에서 젊음의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곤 하셨어요. 훈장은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고 테두리가 조금 닳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부드러운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훈장을 만져보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살짝 손을 막으시면서도 웃으셨어요. 에메르야, 이건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때는 그냥 반짝이는 메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훈장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으신 무공훈장이었어요. 가장 신비로웠던 건 일기장이었습니다. 터키어로 쓰여진 글 사이사이에 한국어가 섞여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젠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할아버지는 가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어요. 에메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덥고 추운 낯선 땅에서 뜨거운 인연을 만들었단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항상 단편적이었어요. 구체적인 전투 상황이나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했단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 추운 겨울날 한 할머니가 뜨거운 차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구나. 그곳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 항상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 어린 저에게는 그냥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가 참전하신 전투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터키군이 참전한 주요 전투들을 찾아보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격전지를 다니셨더라고요. 군평리 전투, 가평 전투, 철원 전투까지. 그 모든 전투에서 터키군은 용맹하게 싸웠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특히 가평 전투는 정말 치열했어요.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터키군이 3일간 고지를 사수했던 전투였거든요. 그때 터키군 741명 중에서 218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바로 그 전투에 참가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하신 할아버지가 그런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께 그 전투에 대해 여쭤봤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에메르야, 전쟁은 아무도 승자가 없는 거란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는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전쟁 기념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참전 용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쟁터에서 맺은 동료애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었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항상 관심 깊게 보셨거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한국의 경제 발전 소식을 들으면 뿌듯해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 나라는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셨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지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어요. 96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시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평소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누워만 계시니까 정말 걱정이 됐거든요. 아버지와 상의해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셨는데
각종 검사를 받으신 후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여러 장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물론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좋겠어요. 환자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가능한 한 들어드리시고요. 그날 밤 할아버지 병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기기의 작은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할아버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에메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떨렸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단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어요. 내가 지켰던 그 한국 땅을 다시 한번 밟고 싶구나.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아버지 마음속에 간직해오신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을 말이죠.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히 전쟁을 치른 곳이 아니라 청춘을 바친 곳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96세의 노인이 아니라 24세 청년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아직도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을 어떻게 이뤄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중환자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96세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오신 소원이에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잖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해봐야지.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결국 아버지도 동의해 주셨고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료진과 상담해서 할아버지가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의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의료 장비와 전문 간호 인력이 동행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료진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찬소 공급 장치, 심전도 모니터,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각종 의료 장비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또한 전문 간호사가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료용 휠체어, 특별 좌석, 의료 장비 운송비, 간호 인력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한국 방문이라고 말씀드리니 담당자분이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참전용사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현지에서의 이동이나 숙소, 병원 연계까지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항공사와의 협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 장비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 좌석 배정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항공사 측에서도 참전용사라는 사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할아버지의 컨디션 관리였습니다. 여행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의식이 흐릿해지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행 중에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어요. 평소에는 기력이 없으시다가도 한국 여행 얘기를 하면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생기시더라고요. 에메르야, 정말 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73년 만에 다시 찾는 그 땅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과연 자신의 몸이 그 여행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출발 일주일 전 할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앉히시더군요. 에메르야, 할아버지가 이 여행에서 죽을 수도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땅에서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야. 할아버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크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으셨어요. 오늘 드디어 가는구나. 할아버지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73년 만에 다시 찾는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분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휠체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우선 탑승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참전 용사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 직원분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가 가장 긴장됐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좌석에 앉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창가 좌석에 앉아서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이륙하기 전까지 저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감으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죠. 괜찮다. 에메르야.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엔 폭격기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은 내 웃음소리가 들리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73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향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웠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보시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았어요. 73년 전에도 이런 하늘을 봤을까? 할아버지의 혼잣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 여행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 특별한 여정을 후세에 남겨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비행 중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에메르야, 고맙다. 뭐가 고마우세요? 할아버지,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말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여행은 불가능했을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품어오신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어서 영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보시면서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게 그 땅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73년 만에 다시 보는 한국 땅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관분이 할아버지의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정중히 경례를 하시더라고요. 6.25 참전 용사분이시군요.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73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하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날 기억하네. 할아버지의 음성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벅찬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나라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라고요. 참전 용사라는 걸 알아보신 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환대에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에메르야,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보다니.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7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발전했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지역인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출발 전부터 긴장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에메르야, 그곳이 어떻게 변했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73년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 땅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면서도 혹시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의료진과 함께 특별 제작된 의료용 휠체어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산소 공급 장치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도 함께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철원까지 가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판을 보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이 길도 없었는데 이렇게 넓은 길이 생겼구나. 할아버지, 이건 고속도로라고 해서 빨리 갈 수 있게 만든 길이에요. 고속도로라.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는 한국의 발전상에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73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이런 발전을 이룬 것이 신기하시고 자랑스러우신 것 같았거든요. 철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쉬시더군요. 이 공기, 이 냄새를 기억해.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7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재의 철원은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넓은 평야에는 벼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멀리 산자락에는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전쟁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여기가 정말 그곳이 맞나?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기억 속의 철원과 현재의 철원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지역 문화해설사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지역은 195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특히 터키군 부대가 이 일대에서 용맹하게 싸우셨죠. 할아버지는 해설사의 말을 들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당시 전선이 있었던 지역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때의 참호나 진지는 모두 사라졌지만 지역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 고지에서 우리가 3일 동안 버텼어.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신 곳을 보니 완만한 언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들판 위의 작은 언덕이었지만 73년 전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던 거죠. 그때는 나무도 없었고 온통 포탄 구덩이뿐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기억 속의 그 참혹했던 풍경과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언덕 아래 조용한 들판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있는 평화로운 들꽃밭이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들 사이를 걸으며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군요. 여기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서 친구 셋이 한꺼번에 쓰러졌지. 할아버지는 특정 지점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73년 전 벌어진 비극을 다시 목격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차바흐, 알리, 카멧, 그 친구들이 모두 여기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셨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아픈 기억들과 다시 마주하고 계시는 시간이니까요. 나는 아직도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 모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73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생존자의 죄책감이라고 하죠. 동료들은 죽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자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촬영하던 카메라를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의 그 깊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제가 존재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평화롭잖아요. 할아버지와 동료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들꽃밭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꽃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을 추모하고 계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가 흔들렸어요. 마치 평화로운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겠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고 말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들꽃밭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할아버지의 얼굴도
그 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에메르야,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주겠니? 할아버지의 요청에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평화로운 들판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진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73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젊은 청년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까지. 철원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그 들꽃밭을 돌아보셨어요. 고맙다, 친구들아. 너희가 잠들어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 할아버지의 작별 인사에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어요. 코스모스가 물결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래, 그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73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어요. 평소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잠드신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이 여행이 할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강원도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73년 전에도 이런 별들이 젊은 병사들을 내려다봤을 테죠. 그때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은 평화로운 밤 속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이동해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깨어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73년 전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을 직접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손을 떨고 계셨어요. 긴장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고맙다, 에메르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96세의 할아버지가 73년 만에 전우들의 이름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서울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내가 그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해오신 이름들이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그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차바흐, 알리, 카메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이름도 종종 언급하셨어요.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고개를 숙여 경례하셨어요. 이곳에 우리나라 영웅들이 잠들어 있구나. 현충원 관계자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방문하신다고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특별히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터키 참전용사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충탑을 참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더군요. 몸이 불편하셔서 일어서기 어려우신데도 꼭 서서 격려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간병인분이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일어서게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현충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영령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싸웠던 한국군 전사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우리는 유엔군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어요. 터키군 전사자들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었죠. 유엔군 묘지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국가별로 정리된 묘역을 보시면서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터키군 묘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하얀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하나하나의 묘비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이름을 읽으셨어요. 그 중에 할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매음의 노즈칸. 이 친구는 내 옆 침상을 썼던 친구야. 할아버지께서 특정 묘비 앞에서 멈춰 서시더군요. 그리고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묘비를 만져보셨어요. 매음에, 넌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할아버지는 그 묘비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후 우리는 유엔기념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에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예요. 할아버지께서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정에 포함했었죠. 부산까지 가는 KTX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빠른 기차가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할아버지, 이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려요. 300km라고? 비행기 같은 속도네. 할아버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에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73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이 신기하셨던 거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11개국 2,300여 명의 장병들이 안장된 곳이에요. 입구에서 기념공원 직원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터키 참전용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특별히 나와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환대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네요. 우리는 먼저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기념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터키군 관련 전시물을 보실 때 할아버지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터키군의 용맹함을 기록한 자료들과 당시 찍힌 사진들을 보시면서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사진 속에 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전시물 앞에서 할아버지가 멈춰 서시더군요. 그것은 1950년 터키군 1여단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기념관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진은 터키군이 부산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찍힌 것입니다. 1950년 10월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유심히 보셨어요. 맞아. 나도 이때 왔어. 부산항이 이렇게 생겼었지. 할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73년 전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그때의 기억들이 말이에요. 또 다른 전시물에서는 터키군의 주요 전투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군평리 전투, 가평 전투, 철원 전투 등 할아버지가 참여하셨던 모든 전투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가평 전투, 이건 정말 치열했지. 할아버지께서 가평 전투 관련 자료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고지를 지켰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 기념관 직원분이 놀라시더군요. 어르신께서 가평 전투에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그럼 1951년 1월에 계셨던 건가요? 그렇소. 1951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였지. 할아버지는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만큼 강렬했던 기억이었겠죠. 어르신, 혹시 부대 사진 자료에서 어르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직원분의 제안에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자료실로 이동해서 당시 터키군 관련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보던 중 갑자기 할아버지가 한 사진을 가리키시더군요. 이거야. 이 사진에 내가 있어. 그 사진은 1951년 가평 전투 직후 찍힌 터키군 부대 사진이었어요. 수십 명의 터키군 장병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여기 뒤쪽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나야.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신 곳을 보니 정말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73년 전 24세 청년의 모습이었죠. 정말 할아버지시네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우연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할 줄 몰랐거든요. 기념관 직원분도 매우 흥미로워하셨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르신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을 찾아내시다니.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7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만난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젊었구나.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몰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실제 묘지로 향했습니다. 터키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앞에 선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터키군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벽 앞에서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이름을 읽어나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의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바흐 카라한, 알리 예시르, 카멧 오즈데미르. 할아버지는 벽에 적힌 친구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조용히 읊조리셨어요. 차바흐, 알리, 카멧. 너희 먼저 간다고 너무 서두르지 그랬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73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함께 싸웠던 동료들을 이제야 제대로 찾아뵙게 된 죄송함도 있으셨을 거고요. 할아버지가 늦었다. 이제야 너희를 만나러 왔구나. 할아버지는 그 벽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기념공원을 둘러보는 내내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하셨어요.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깊이 감동하셨거든요.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소중히 모셔주시다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함께 있던 기념공원 직원분도 감동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오늘 정말 많은 것을 확인했구나. 무엇을 확인하셨어요? 할아버지? 내 친구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할아버지를 포함한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행사에 초대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였죠. 에메르야, 정말 그런 큰 행사에 나를 초대한다고? 할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셨어요. 96세의 노인이 된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초대받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할아버지,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미리 연락을 해놨더니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할아버지 같은 고령의 참전 용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방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죠. 행사 당일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셨어요.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꼼꼼히 몸단장을 하시더라고요. 에메르야, 내 군복이나 정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옷차림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하고 계시는 게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사관에서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자세를 곧게 하고 계셨어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 웅장한 건물을 보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이곳이 한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곳이구나. 네, 할아버지, 한국의 국방부예요.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했지만 참전용사라는 신분 때문인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국방부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어르신을 뵙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니 이미 여러 참전 용사분들이 도착해 계셨어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셨지만 96세인 할아버지가 가장 고령이셨어요. 다른 참전 용사분들과 만나신 할아버지는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전쟁을 겪은 동지애가 있으셨던 거죠. 미군 참전 용사 한 분이 할아버지께 다가오셨어요. 터키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그때 함께 싸웠거든요. 오, 반가워요. 어느 부대에 계셨나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73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기억과 동료애는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고 국방부 장관이 입장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앉아 계셔도 돼요. 아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데 앉아있을 수는 없어. 결국 저와 간병인분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어서게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장관님께 격려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참전용사 한 분 한 분께 다가가서 악수하시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을 때 장관님께서 특별히 오래 머무르셨어요. 어르신, 9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야말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할아버지께 특별히 제작된 기념 메달을 수여해 주셨어요. 그 메달에는 태극기와 터키 국기가 함께 새겨져 있었고 한터 혈맹의 상징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메달은 어르신의 희생과 두 나라의 우정을 기념하는 뜻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메달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73년 전 받으셨던 훈장과는 또 다른 의미의 메달이었죠. 이어서 장관님께서 참전용사들께 서한을 낭독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은인이며 우리 국군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서한을 들으시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3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희생을 기억해주는 한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동하셨을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장관님께서 할아버지께 개별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어르신,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장관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은 우리나라의 영웅이십니다. 국방부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일정지인 인천의 다문화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할아버지를 환영해 주었어요. 터키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시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 아이들이 터키 말을 할 줄 아는구나. 학생들은 이 만남을 위해 미리 터키어를 배워왔던 거예요. 비록 발음이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인사였죠. 테셰큐르 에데림. 학생들의 터키어 인사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박수를 치셨어요. 와, 정말 놀랍구나. 이 아이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열심히 배웠다니.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학생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니 그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왜 터키에서 이렇게 먼 한국까지 와서 싸우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는 나라가 달라도 올바른 일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동료들을 잃는 것이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3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던 거죠.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전쟁이 끝나고 터키로 돌아가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복잡했어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이 땅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남겨둔 것들이요? 함께 싸웠던 친구들,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의 추억들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한국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일어섰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 학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학생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가야. 그날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강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간담회 중간에 한 학생이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한국을 다시 보시니 어떠세요? 73년 전과 많이 달라졌죠?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는 폐허였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걸 보니 감격스러워요.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모든 게 다 놀라워요. 높은 빌딩들, 빠른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간담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 있었어요. 터키 전통춤과 한국 전통춤을 함께 춘 것이었죠.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시고 할아버지는 계속 박수를 치셨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니. 공연 중에 학생들이 터키 전통 악기인 사즈를 연주하면서 터키 민요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니?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배웠어요. 터키 문화원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정성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마지막에 학생들이 터키어와 한국어로 함께 부른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지만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꾸죠.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학생들의 노래 가사를 들으시며 할아버지는 계속 울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학교를 떠나기 전 한 학생이 할아버지께 편지를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쓴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소중히 받아들고 가슴에 품으셨어요. 고맙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평생 간직할게. 학교 현관에서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모든 학생들이 터키어로 잘 가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귤레.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차로 이동하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구나. 어떤 걸 느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저런 아이들의 미래였구나 하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이건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남길 희망이라는 거야.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니?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려. 할아버지와 그 학생들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에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그래, 에메르야, 그게 바로 내가 이 여행에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숙소에서 할아버지는 학생들이 준 편지를 읽으셨어요. 편지를 읽으시면서 계속 웃음 지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에메르야, 이 편지들 다 읽어봐. 정말 감동적이야. 저도 편지들을 읽어봤는데 학생들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평화에 대한 소망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오늘 내가 확신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73년 전에 심은 평화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평화의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한국 방문 넷째 날,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군 참전용사 한 분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분은 올해 94세의 박종철 할아버지셨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보다 2살 어리셨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특히 1951년 가평 전투에서 터키군과 함께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의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보훈처에서 주선해준 만남이었죠. 두 할아버지가 서로를 처음 보셨을 때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터키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박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73년 만의 만남이었고 언어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통역사가 도와주시면서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혹시 가평 전투에 참여하셨나요? 박 할아버지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럼 1951년 1월에 계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그때 그곳에 있었어요. 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73년 전 같은 전장에서 싸웠던 동지를 만난 거니까요. 박 할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터키군 형님들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터키군 분들이 얼마나 든든하셨던지. 할아버지도 당시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군도 정말 용감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했거든요. 두 분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뭔가 생각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때 터키군 중에 키가 크고 늘 웃고 계시던 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키아를 아바라고 불렀던 분.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키아를 아바요? 그건 터키어로 키 큰 형이라는 뜻인데 혹시 메흐멧 오즈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름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키가 크고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셨던 분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메흐멧, 그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 친구는 1951년 2월에 전사했어요. 박 할아버지도 숙연해지셨어요. 그랬군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두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73년 전 함께 알았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였죠.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메흐멧은 항상 한국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특히 민간인들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 자주 울었거든요. 그런 분이셨군요. 저희도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신지 느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그때 우리 부대에 부상병이 생겼을 때 터키군에서 치료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의무병이 없어서 난처했는데 터키군 의무병이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아, 그건 아마 우리 부대 의무병 알리였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리는 의술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리고 누구든 차별 없이 치료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박 할아버지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 동료가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했었는데 알리도 지금 터키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전쟁 후에 의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일했죠. 정말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다행이네요. 두 할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7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1951년 가평 전투 당시 한국군과 터키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시더니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셨어요. 이 사람이 저예요. 박 할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정말요? 그럼 이 사진에 우리 둘 다 있는 거네요. 사진 속에는 20살의 박 할아버지와 24세의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어요. 둘 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어요. 이 사진을 73년 동안 간직해 오셨다니.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이 사진이 제게는 청춘의 전부예요. 그때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뜻깊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아버지도 깊이 공감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두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당시의 기억들을 나누셨어요. 추운 겨울날의 참호 생활, 따뜻한 밥을 나눠 먹었던 일, 함께 노래를 불렀던 저녁들. 그때 터키군 분들이 우리에게 터키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카라톡 디냐가 잘름 올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73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멜로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할아버지도 함께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카페 안에 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손님들도 숙연해지셨어요. 노래를 마치고 두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분은 전쟁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사셨어요? 박 할아버지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답하셨어요. 터키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항상 한국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항상 터키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요? 네. 우리 아이들은 터키가 우리의 은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깊이 감동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다니.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할아버지 사이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안하셨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집에 오세요. 가족들이 만나 뵙고 싶어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망설이셨어요. 괜찮을까요?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신데 뭐가 폐가 되겠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아버지가 결국 승낙하셨어요. 박 할아버지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도착하니 박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셨어요. 박 할아버지의 아들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터키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터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환대에 또 한 번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 박 할아버지의 부인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한국 음식이 상에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터키 음식과는 많이 다르죠? 박 할아버지의 며느리분이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김치를 드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거 맛있네요. 맵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김치를 드셔보셨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음식 맛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두 할아버지는 계속 추억을 나누셨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지킨 고지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 할아버지께서 답하셨어요. 몇 년 전에 가봤는데 평화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평화공원이요? 네. 그때의 아픈 기억을 평화의 메시지로 바꾼 거죠. 할아버지가 깊이 감동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치유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박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전쟁 당시의 사진들과 전후 복구 과정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진 속에는 폐허에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가는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발전을. 이 모든 게 그때 지켜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한국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기적이에요. 두 할아버지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박 할아버지 댁을 떠났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할아버지는 서로 포옹하셨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 할아버지께서 답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저 세상에서라도 만나요. 두 분의 우정을 보면서 저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이런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구나. 네. 할아버지, 저도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니? 전쟁은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오늘 함께 DMZ와 판문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분단의 현실도 보시고 평화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라는 뜻에서요. 할아버지가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아침 일찍 투어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터키에서 온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걸 알게 된 가이드분이 특별히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중에 73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터키 참전용사분이 계십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할아버지께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면서 할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이 길로 우리도 북진했었지. 가이드분이 할아버지께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나요? 주로 경기도 북부 지역이었어요. 연천, 포천 일대에서 많이 싸웠지. 그럼 오늘 가시는 곳과 가까운 지역이네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버스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철조망과 초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에메르야, 봐. 아직도 이런 모습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라전망대였어요. 그곳에서 북한 땅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전망대에 올라서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북쪽을 바라보셨어요.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북한의 개성 일대,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7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뉘어져 있구나.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전망대에서 가이드분이 현재 분단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휴전선의 의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노력들. 할아버지가 특히 관심을 보이신 것은 이산가족 이야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가족이 헤어져서 평생 만나지 못하다니. 한 관광객이 할아버지께 질문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전쟁 중에 이산가족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봤지.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 할아버지는 당시 목격했던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 진지 근처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북쪽에 두고 온 손자를 찾고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혹시 이 아이를 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겨우 5살짜리 아이 사진이었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도와드렸지만 결국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관광객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다음 방문지는 제3땅굴이었어요.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땅굴을 직접 들어가 보는 곳이었죠. 땅굴 입구에서 설명을 들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땅굴이 있었다니 정말 위험한 일이었구나. 땅굴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할아버지께는 무리였기 때문에 저만 들어가 보고 와서 설명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깊고 넓어요. 사람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고요. 그래?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었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어요. 마지막 방문지는 판문점이었어요. 실제 휴전협정이 체결된 곳이자 남북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죠.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깊은 감회에 젖으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1953년 7월 27일. 바로 이곳에서 총성이 멈췄던 거야. 공동경비구역 안내를 받으며 실제 휴전협정이 체결된 건물을 보셨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에메르야, 정말 감격스러워. 내가 살아서 이곳을 볼 수 있다니. 유엔군 장교가 판문점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설명을 매우 진지하게 들으셨죠. 어르신께서는 정전협정 당시에 어디에 계셨나요? 연천 지역에 있었어요. 정전협정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복잡한 심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심정이셨나요?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이었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닌 휴전이라는 아쉬움. 할아버지의 증언에 유엔군 장교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르신의 경험담은 정말 귀중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판문점 견학 중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마침 그날 남북 간 실무회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멀리서나마 북한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같은 민족인데 언제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판문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였어요. 전쟁 후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다리였죠.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구나. 할아버지는 그 다리를 바라보며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야. 고향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념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점심시간에는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앉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죠. 한 일본인 관광객이 할아버지께 질문했어요. 터키와 한국은 정말 먼 나라인데 왜 참전하게 되었나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답하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거리가 멀어도 올바른 일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인 관광객이 또 질문했어요. 그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거의 몰랐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DMZ 방문의 마지막 코스는 임진각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곳이었죠. 임진각에 있는 자유의 다리를 보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다리가 진짜 자유의 다리가 되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건널 수 있어야 하는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시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가 싸웠던 거야. 공원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족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가족의 아이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통일된 한국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 시간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할아버지께서 하루를 정리하셨어요. 에메르야, 오늘 분단의 현실을 직접 봤구나. 어떤 느낌이셨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희망적이었어. 분단은 안타깝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보니 희망적이었거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은 계속되고 있어. 진정한 평화는 통일이 되어야 가능할 거야. 그날 밤 숙소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 뭘 쓰고 계세요? DMZ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통일에 대한 내 생각들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본 장소들의 의미, 그리고 통일에 대한 바람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될 거야. 같은 민족이 영원히 나뉘어 살 수는 없어.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하나가 될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주무셨어요. DMZ에서 본 분단의 현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셨나 봐요. 하지만 주무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메르야, 오늘 확신한 게 있어. 뭐예요? 우리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거야. 적어도 남한은 자유롭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DMZ 방문은 할아버지께 분단의 아픔과 동시에 평화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한참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그냥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까워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예상치 못한 답을 하셨어요. 에메르야, 그냥 서울 사람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숙소 근처 동네부터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파트 단지를 신기하게 바라보셨죠. 집들이 다 하늘을 향해 서 있구나. 터키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야. 근처 시장에 들렀을 때였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갑자기 손짓으로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터키. 아주머니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으셨죠. 고맙습니다. 그 순간이 참 특별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통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놀라신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에메르야, 봐. 사람들 표정이 다 여유로워 보여.
어떤 점에서요? 전쟁을 겪은 나라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거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평화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일상이 당연한 거구나. 홍대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거리의 활기에 압도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으셨어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 앞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왜요? 저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싶어. 저와 간병인분이 할아버지를 부축해드렸어요. 비록 몇 걸음밖에 못 걸으셨지만 할아버지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공연하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더욱 열정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쳐주었고요. 그때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께 다가와서 터키어로 인사를 했어요. 멜하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답하셨어요. 어머, 터키어를 할 줄 아나? 네.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다녀왔어요. 혹시 참전 용사분이신가요? 그 학생은 터키에서 할아버지 같은 참전 용사분들에 대해 들었다고 했어요. 터키에서 한국인들이 정말 존경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참전 용사분들은 할아버지와 그 학생이 터키어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안하셨거든요. 에메르야,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나? 할아버지, 농담이야. 하지만 발은 담글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강 가장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발을 한강물에 담그시는 순간, 아, 시원하다. 73년 만에 한국 땅의 물을 만지는구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한강물을 만지작거리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용산역 근처에 가고 싶어. 왜요? 그곳에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거든. 73년 전에 용산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의 모습은 당시와 완전히 달랐지만 할아버지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기차에서 내렸어. 그때는 모든 게 파괴되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번화한 곳이 됐구나. 정말 꿈 같아.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7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보고 싶어. 저희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한국 땅을 느끼셨어요. 고마워. 한국아, 나를 다시 불러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혹시 참전 용사분이신가요? 네, 그 아저씨가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분들께 일일이 답례를 하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에메르야,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네.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가야 해요. 이상해. 73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와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택시 기사님께 말씀하셨어요.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이라서. 기사님이 룸미러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참전 용사분이신가요?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간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메르야, 이번 여행에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나? 뭐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여행 중에 받은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으셨어요. 아주머니가 주신 사탕, 학생이 써준 편지, 길에서 주운 은행잎. 이 모든 게 보물이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셨어요. 안녕, 서울아. 73년 만에 만났는데 벌써 작별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할아버지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터키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마치 한국 방문이라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신 후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신 것처럼 보였어요. 병원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누워 계시면서도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일기를 계속 읽어보셨어요. 에메르야, 와서 앉아봐.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에메르야, 사람들이 터키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잖아. 네, 그 이유를 정말로 아나?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답했어요. 한국 전쟁 때 터키가 도와주어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이유는 다른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형제라는 건 말이야. 피가 섞여서 되는 게 아니야. 같은 가치를 위해 함께 피를 흘렸을 때 비로소 형제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예요? 1950년. 우리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어. 하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를 낯선 외국 군인이 아니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거든.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아직 다 이야기하지 못했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짜 형제가 된 건 그 이후야.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잊지 않았거든. 터키에서는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했고 한국에서는 터키 참전용사들을 기억해 주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확인했어. 73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 그게 형제의 증거인가요? 그래, 형제라는 건 어려울 때만 돕는 게 아니야. 좋을 때도 함께 기뻐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는 거지.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꺼내셨어요. 에메르야, 이 깃발을 잘 보관해라.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전해줘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아이들도 한국에 데려가 봐라.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터키와 한국은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야. 선택으로 맺어진 형제지.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서의 일기를 가슴에 품고 계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의 유품과 한국 여행 기록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안하셨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시회에는 할아버지의 전쟁 당시 사진들, 한국에서 쓴 일기, 그리고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었어요. 특히 인기가 많았던 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직접 쓴 편지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편지들 말이에요. 전시회 개막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님이 직접 참석하신 거예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사님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이분의 희생과 사랑을 한국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회에는 많은 터키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 대학생이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킨 가치가 무엇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돌아온 후 쓰신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한국에게 73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한 나라가 된 것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젊은 시절 당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이번 방문에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당신은 저에게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되찾아 주었고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터키 참전용사 무스타파 케말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전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실행에 옮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터키와 한국의 형제애는 계속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선택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인연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에메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돌이켜보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의 가치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낯선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것은 진정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할아버지처럼 멀고 먼 나라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까지 바친 모든 해외 참전 용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